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년 8월 22일에 시행된 거 전기기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계좌 전압 저항 제어법이 있는데 전력 제어법이 아니래요.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전력 제어법. 직류 전동기는 전력 질주를 하나 봐요. 근데 전력 질주를 하는데 어떻게 속도가 제어가 되겠어요? 전력 질주인데 속도가 빠르겠죠,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극수 8 중권 직류기. 극수가 8이라면은 중권이라고 했으니까 P는 A죠. 직류기 전기자 총 도체수 960, 내극 자속 0.04웨바, 회전수 400, RPM이라면 유기기 전력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E는 60A분의 P Z 파이 N. 그래서 여기 60 곱하기 8 중권이니까 극수랑 똑같죠. 60 곱하기 8 곱하기 P는 8 곱하기 Z는 960, 그 다음에 파이는 0.04 곱하기 회전수 N은 400 해가지고 하면 256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kVA 3000 나누기 200V 변압기의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 120V, 동손이 150W라고 하면, 와트라고 하면은, 퍼센트 저항 강한은 몇 퍼센트인가? 퍼센트 저항 강한은 전격 출력분의 PS는 바로 동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전격 출력이 3kVA, 요게 이제 전격 출력 PN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3 곱하기 10의 3승 kV니까, 그럼 분의 150 곱하기 100을 하면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용량이 아니라고 그랬죠. 파형이 같을 것, 크기가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그 다음에 뭐 위상이 같을 것 해서 파크 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자, 3300 변압기 AB의 전격 용량이 각각 400kV 암페아, 300kV 암페아이고 퍼센트 암페아 맞나요? 임피던스 강화가 각각 2.4, 3.6이다. 그 두 대의 변압기를 걸 수 있는 합성 부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자, 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여기는 400이 걸리고 임피던스 강화가 2.4, 여기는 300이 걸리고 여기는 3.6이라고 하면은 합성 부하는 이 임피던스 강화가 작은 거는 그대로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400을 써주고 플러스 300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거를 밑에 3.6분의 남의 거 2.4를 올려서 계산을 하면 6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가동 복권 발전기를 전동기로 이렇게 바꾸면은 다른 건 안 바뀌는데 가동이 차동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직류는 그대로 똑같고 복권도 똑같고 가동이 차동으로 바뀌니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일정한 부하를 걸고 계좌 전류를 0A에서 계속 증가시킬 때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IE는 전기자 전류이다. 그러면은 여기 계좌 전류가 있고 전기자 전류가 있으면 요렇게 생겨갖고 뭐 코사인 요2 코사인 시다가 1 요럴 때잖아요. 그러면은 IA가 최소일 때는 역률이 코사인 1일 때니까, 코사인 시타가 1일 때니까 역률이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8번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이거 앞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최대 토크만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최대 토크. 자, 49번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 읽어보시고, 반발 유도형은 기동시 농형 권선과 반발 유도형은 농형 권선과 반발 전동기의 회전자 권선을 함께 사용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운전 중에는 뭐만 사용한다? 전기자 권선만 사용. 농 안 사용해. 농 사용 안 합니다. 운전 중에 농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번. 유도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고 전원 주파수만 낮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찍었는데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철순이랑 여자 전류는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감소한다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맞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전압의 크기가
주파수만 낮아요. 주파수가 낮아져. 주파수가 낮아져. 그러면 주파수가 낮아지니까 회전 속도는 증가하나요? 이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역률에 비례해. 어쨌든 그래서 주파수가 낮아지면 온도 상승이 커진다고 했어요. 주파수가 낮아지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좀 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회전 속도는 증가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여튼 회전 속도는 증가, 온도가 커집니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그래서 이 전화기가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진 이유가 주파수가 낮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1번 동기기의 전기체 저항을 R1, 전기체 반작용 리액턴스를 I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하면은 동기 임피던스를 표시하는 식은 R2 제곱, R의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XL의 제곱 가로 열고 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자, 그 다음 52번. 요거는 나왔던 건데, 그냥 외우라고 했죠. 3상 2차 측 EW 상만 반대로 하고, Y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VU, V는 1.2, 나머지 70, 70. 자,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를 이 전동기설로 설명하는 경우, 정방향 회전작의 슬립이 0.1, 정방향의 슬립 0.1이라면, 역방향 회전작의 슬립은 얼마인가? 역방향은, 그러면은 이거는 시계 방향일 때는 S 곱하기 F1이고 반시계 방향일 경우는 E-SF1이래요. 그래서 E-0.2라고 해서 1.8입니다. 자, 54번 전격 전압이 120V, 60Hz인 변압기의 무부하 입력 80W, 무부하 전류 1.4이다. 이 변압기의 여자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이거는 모르겠고,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무부하 전류 1.4를 곱해, 1.4를 제곱해, 마이너스 전격 전압 PN 120분에 무부하 입력 80 PN분의 PS인가요? 를 또 제곱을 해 하고 여기는 120을 하면 97.6이 나옵니다. 요거를 외우시던지 이 풀이를 외우시던지 답을 외우시던지 하세요. 자, 동작 모드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혼합 브릿지는 이거는 이렇게 S1으로 갔다가 S2로 갔다가 요렇게 이렇게 해서 가서 된다는데 나머지는 이렇게가 안 된대요. 이렇게 갔다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S1으로 갔다가 S2로 갔다가 이게 어떻게 가나요? 어쨌든 갔다가 D1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갔네. 이건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또 S1 또 가네요. 이거는. 자, 이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D2로 갔다가 이것도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몰라.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 S1 이렇게 S2로 안 가고 S1 갔다가 이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가.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보자. 요 갔다가 이것도 이렇게 못 가지 않나요? 근데 부하 있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 그리고 이거 안 되나요, 이것도? 몰라. 자, 그 다음에, D1을 가야 돼서 그런가? S1 갔다가, D1을 가야 돼. 그러니까 S1 갔다가 D1을 가야 돼. D1을 안 가서 그런가 보다. S1을 갔다가,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갔다가, D1을 가야 이게 또 안 갔다. 이것도 안 되네요. S1 갔다 D1 가야 되나봐요. S1 갔다 D1 가는 요겁니다. 자, IGBT에 대한 설명, 이거 많이 한 거죠. 임피던스가 크대요. 게이트 에미터 사이 임피던스가 커서 구동하기가 어렵겠지. BJT보다 구동하기가 어렵겠지. 자, 동기발전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로 틀린 것. 제동건선의 효과가 난조를 방지하고 이상전압을 방지하고 파형을 개선한대요.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자, 그다음 58번 서브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서브모터는 직류가 커요. 직류가 교류에 비해서 토크가 커요. 자, 그 다음에 전격 출력 50W, kW, 4극 220V, 60Hz 삼성 유도 전부 것을 이용 효율이
네, 틀린 거지. 2차 요일은 뭐죠? 2차 요일은 1-S죠. 그러면은 S가 0.04니까 1-0.04니까 96%예요. 요게 1번부터 틀렸으니까 요거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답만 외우세요. 용접용으로 사용된 직류 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접은 일정한 전류를 줘야 된대요. 그럼 갑자기 막 불꽃이 크게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화 특성이 전류가 일정하대.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단절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 단절권은 전절권에 비해 합성 유기 기전력이 저하된대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유기 기전력이 저하된다. 단절권은 코일 간격이 극간격보다 단절권이 좀 작겠죠. 전절권에 비해 코일 단위 짧은 물은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재료가 전략되겠죠. 작으니까.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해서 전절권에 비해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단절권, 분포권은 파형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맞겠죠. 42번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50Hz 사각의 권선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에서 속도를 1440rpm에서 1000rpm으로 변화시키자면 이 차에 약 몇 옴의 전하를 넣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거는 2차 저항 R2는 이거는 뭐 ST분의 1-ST R2 아닌가요? 그러면 S는 얼마죠? R은 0.0이고 ST는 얼마죠? ST는 그럼 S를 한번 구해줘 볼까요? S는 슬립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슬립은 NS분의 NS-N이에요. 슬립은 NS분의 NS-N. 그럼 NS는 얼마죠? NS는 얼마죠? NS는 여기서 구할 수 있네. NS는 P분의 120F. 이제 F를 알고 F50, P 알고 하니까 NS는 1500을 알아요. 그리고 N은 알죠. 1440. 그러면 1500분의 1500 마이너스 1440 하니까 0.04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S를 구했어. S를 구했는데 ST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S-를 구하면은 NS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NS는 그대로고 NS-N-잖아요. N-가 1000이네요. 그러면은 S-는 0.3333이래요. 그러면은 R은 2차 저항은 저항을 넣어야 되는 2차 저항은 뭐고 넣어야 되는 저항은 뭔가요? 어쨌든 그러면은 S-를 S로 나누고 외우세요. S-를 S로 나누고 0.0333 나누기 0.04는 빼기 1을 해. 는 곱하기 0.02를 하면은 0.147이 나오네요. 여기 나옵니다. 답은 0.147이에요.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풀자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적 10제곱센티미터는 철심이 200회의 권선을 감고 권선의 60Hz, 60V 교류전압이라고 나왔어. 교류전압을 했을 때 최대 자석 밀도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교류전압은 E1은 4.44 FπmN 이잖아요. 그러면 E1이 얼마야? 60이죠. 60. 그 다음에는 4.44 곱하기 F는 얼마예요? F는 60 곱하기 파이m은 얼마죠? 파이m은 최대 자속은 얼마죠? 자속 밀도가 나와 있네요. 자속 밀도를 몰라 지금. 그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최대 자속 밀도는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 곱하기 모르는 거 뭐 파이m이 아니라 하여튼 자속 밀도 뭐 요거 어쨌든 파이m이라고 하자고요. 에다가
에다가 곱하기 200 곱하기 200을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자,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동기기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리액턴스는 작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안정도를 이제 증진시켜야 되려면. 직류 발전 균합 모선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복권 진권. 균합 모선은 복권 직권이고 화형이 좋아지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단절권 복권이죠. 자, 그다음에 사근 중권 총 지수 500 극단 자속기 0.01 웨벤 직류 발전기 100V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요거는 요거 60A PZ 파이 N으로 구하시면 되죠.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포화되지 않은 직류 발전기의 회전수가 4배로 증가되었을 때 기전력이 전과 같은 값으로 하려면 자속의 속도를 변화 전에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그러면 자속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여러분 회전수를 4배로 n과 파이는 어때요? n과 파이는 이제 같은 방향이 있죠. 이거를 4배로 했어. 이걸 똑같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4분의 1로 해서 같은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48번 이상 교류 서버 모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이상 전압을 얻는 방법은 널리 쓰이는 것은 요거는 처음 보는 문제죠. 이상 교류 서버 모터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이상 전압을 얻는 방법을 널리 쓰는 것은 증폭기 내에서 위상을 조정하는 방법이 널리 쓰인다. 자, 그 다음에 취급이 간단하고 기동시간이 짧아서 선과 같이 전력계통에서 고립된 지역,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소용량 전원용 발전기는 엔진 발전기. 선박에 우리 엔진 달지. 초전도 달진 않잖아요.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 2대를 직렬 정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직렬 그 동기 속도는 전동기의 속도와 어떤 전동기의 속도 같은가? 이거는 NS는 P1 플러스 P2 120F래요. 그러면 두 전동기의 극수의 합과 같은 극수를 갖는 전동기와 같대요. 자, GTO는 on, off, GTO 틀린 것은 on 상태에서, 오프 상태에서 양방향 전류 특성을 가지고, 오프 상태에서 양방향. 온 상태에서 양방향 하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52번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을 틀린 것이 용량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다 똑같이 나오니까 용량을 외워주세요. 자, 그다음 직류기의 권선을 단중 팝권으로 팝권은 P는 2라고 그랬죠. A가 2라 그랬죠.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흑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2이다.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 전류는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 전류는 단락된 순간은 크나 점차 감소한다. 자, 전력의 일부를 전원 측에 반환할 수 있는 유도전동의 속도 제어법은 크레머 세르비우스 둘 다 2차 여자법인데 크레머는 힘이 세. 그래가지고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그리고 동력으로 바꾸어가지고 2차 여자한테 갖다 줘. 세르비우스는 어때요? 월급의 일부를 그냥 바로 떼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에서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110V. 자기 용량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10분의 10이니까 11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하 용량.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 P는 회전수 전원 토크 NM은 9.55 곱하기 N분의 P잖아요. 9.55랑 비슷한 거 어딨어요? 요거죠. 이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고사고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 이거 항상 나오는 거죠. 여기가 200, 여기가 100이라고 가극성이라서 300이라 그랬죠. 평형 육상 반파 전류 회로에서 297V 직류 전압을 얻기 위해서 평형 육상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전압은 몇인가? 그냥 외우세요. 3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297이에요. 그래서 평형 육상 나오면 220을 외우던지 요풀이 과정을 외우든지. 자, 그 다음에
삼상분권 정류자 전동기. 삼상분권 정류자. 뭔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실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실하게 전동기. 아이고, 그 다음에 3300, 220. 이거는 2021년 3월 7일 거네요. 자, 3300 V의 단상분해 세대를 이체에서 어쩌고 저쩌고 델타로 병행하는 거 몰라. 너무 복잡해. 소비전력 5. 소비전력 5. 자,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히스테리를 부리면 어때요? 회전자 극은 고정자 극에 비해서 항상 각도 파이 h만큼 뒤져.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앞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자 나오면 뭐야? 직류기 계자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세 고성에 전류를 흘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여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예요. 그러니까 직류는 아닌 거죠. 틀린 것은. 자, 그 다음에 1차 전압은 3300V 있고 1차 측 무부하 전류는 I0는 0.15, 철소는 330 와트인 단상 변압기의 자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이거 자화 전류 I 파이는 I0의 제곱 마이너스 V1분의 PI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건데, 요게 I0예요. 그래서 루트 0.15의 제곱 마이너스 3300. 왠지 이거 둘이 약분하라고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33,000분의 330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0.1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의 안정운전 조건은 부하 토크를 더 크게 해야 돼. DM분의 부하 토크, L을 더 크게 해야 돼. 제곱은 없어. 이걸 더 크게 해야 돼. 제곱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시 2차 측의 외부 가변 저항을 넣는 이유는 기동 전류 감소와 기동 토크의 증가. 전류 감소와 제일 긴 거. 자, 그 다음에 극수가 4이며 전기자 권선은 팝콘은 A는 2라고 그랬죠. 전기자 도체수가 250, Z가 250. 직류 발전기 때 이 발전기가 1200rpm으로 N이 1200 할 때 600V 기전력, E가 600. 1극당 지금 자속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놓고 600은 요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발전기 회전제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는 유도를 자꾸 하면 어디다 그랬어요? 고주파 찜질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랬죠. 자꾸 유도를 하니까. 그래서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BJT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이거는 비폴로 정션 트랜지스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라고요. 트랜지스터라고요. 의 약자입니다.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까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51번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 슬립을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인 EES 및 2차 주파수 FES와 S와의 관계는, 자, 요거는 외워주세요. 지금 중요한 거니까. EES는 SE2, FES는 SF1입니다. 자, 52번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우선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켜야 하는 이유는 2차 측 절연 보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발전기예요. 발전기. 단자 전압 220V, 부하 전류 50A인 분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건 발전기니까 더해주나 봐요. 더해줘야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E는 V 플러스 I 플러스 RA예요. 그래서 IA는 여기서도 I 플러스 IF인데 여기서는 IF는 안 보이죠. 그래서 VA는 220 플러스 50 곱하기 저항이 0.2니까 0.2를 해주면은 답은 210이 됩니다. 더하기인데 왜 그래서 230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전동기는 V-IA 곱하기 RAIA예요. 그래서 V-IA 곱하기 I0-IF I-IF. 전동기는 마이너스를 해주고 발전기는 플러스를 해주나봐요. 자, 기전력 일상이 E0이고 동기 임피던스가 Z인 두 대의 삼성 동기 발전기를 무부하 병렬로 운전시킬 때 각 발전기 기전력 사이에 요거의 위상차가 있다. 한쪽 발전기 다른 쪽 발전기로 공급되는 일상당의 전력은 요건 수수전력이죠. 수수전력은 임피던스를
2분의 ZS분의 이 제로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수 전력은 사인을 해줍니다. 우리 뭔가를 받을 때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시타. 동기 화력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코를 치죠. 코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동기 화력은 똑같은데 코사인 시타예요. 그리고 VE가 나오고 VE가 나오는 것은 XS인가요? 곱하기 이것도 사인이에요. 사인 시타. VE가 나오면 3상일 때는 3을 곱해줘.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을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 전동기, 조종기를 사용하는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률은 앞서겠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은 주자속은 왜곡이 되고 또 전기자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증가가 안 하겠죠. 주자속이. 자, 이거 아까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할 경우 각 변압기 부하 전류를 이거 1차적으로 하산 임피던스를 ZA, ZB, 100분의 임피던스 강화를 ZA, ZB, 전격 용량을 PA는 전격 용량. 아까 용량에는 어떻다 했죠? 용량에는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B가 왔으니까 여기도 B가 돼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Z는 이게 A가 오고 여기는 B가 오는 거예요. 자, 58번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단락 권선의 역할은 단상 유도 전압 전압기에서 단상 권선의 역할은 전압 강화 경감이에요. 동기 리액턴스 요거 아까 동기 리액턴스 권선 저항 RA는 0.1옴 삼상 중에 일상 유도기 어쩌고 저쩌고 EV 부하각 30 삼상 동기 발전의 출력은 얼마라 그랬어요. 이거 VE가 나오면 VE XS 사인 시타라고 그랬죠. 그리고 3상이기 때문에 3을 곱해줘요. 이런 거는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840이 됩니다. 자, 60Hz 6극의 3상 권선 유도 전동기가 있다. 회전수는 전격 부하시 회전수가 140이다. 이 전동기를 같은 공급 전압에서 전부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 외부 저항은 몇 옴인가? 이거는 그러면은 NS를 구하면은 NS는 P분의 120F예요. 그러면 NS는 1200이 나옵니다. 그럼 토크는 슬립은 어떻게 해요? 슬립은 NS분의 NS-N이잖아요. 그래서 0.05가 나와요. 그러면은 R은 뭐라고 그랬어요? S분의 1-S죠, 그죠? 그러면은 를 R2로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 R2를 모르겠어. R2가 슬립 링간의 저항이 0.1이라고 했어요. 0.1인데 이걸 2로 나눠줘서 0.05라고 하는데 Y 결선이 2를 왜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0.95가 됩니다. 답은 0.9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좀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원 이거는 여러 번 한 거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삼상 동기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삼성 동기 전동기는 역회전을 안 한대요. 삼성 동기 전동기는 역회전 안 한다. 삼성 동기는 역회전. 자,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속도와 극수의 관계를 옳게 표기한 것은 반비례 관계겠죠. 동기 속도요. 그래서 답은 요것입니다. 동기 속도와 극수의 관계 반비례. 자, 어떤 직류 전동기에서 역기 전력이 매분 1200 회전으로 토크 158.76 발생하고 있을 때 전기자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럼 이 P가 E 곱하기 IA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9.5에다가 n분의 그러면은
9.5 곱하기 n은 1200분의 e는 얼마죠? e는 200 곱하기 iA가 158.76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1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DC 서브모터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역률 제어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한 거죠. 자, 이거는 이것도 풍문제예요. 국수가 사극이고 정기적 건선 중 단중 중권이 직류 발전기 정비주 40A이면 병렬 흐르는 전류는 40 나누기 4하고 10이에요.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 전압을 45V로 일정하고 스위칭 주기가 20kHz, DTB가 0.6, 부하 저항이 15mm 때 출력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러면은 이 DTB를 이렇게 그냥 V 입력 분의 V 아웃은 입력분의 출력은 1-D분의 1이에요. 이걸 갖다 계산을 해주면 2.5가 나옵니다. 이 D는 DTB예요. 자, 그 다음에 8극 900rpm의 돌근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6극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인가? 이것은 6극 8극 900rpm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파수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900 곱하기 8 나누기 120은 60Hz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6극 동기 발전기는 병렬 운전하나요? 그냥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이것도 120 60 120 곱하기 60 나누기 6은 1200이네요. 그냥 단순히 해주면 되네요.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달했을 때의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입니다. 자, 단상 정류자 전동기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한 반발하는 것은 아톰 대리 보상이라고 했죠. 와전류 그래서 아트킨손형 전동기입니다. 반발이면 와전류 손실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 과정 중 틀린 것은 와전류 에너지 손실량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 그러니까 전류 밀도도 틀렸고 반비례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0kW 삼상 380유도 전동기의 전부와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효율 85, 역률은 85입니다. 그러면은 P는 루트 3 곱하기 VI 380 곱하기 I를 지금 모르죠. I를 구하는 거잖아요. I 곱하기 0.85 곱하기 0.85 효율 0.85 코사인 시타 역률 0.85 해가지고 하면 21이 나옵니다. 많이 한 거죠. 자, 변압기의 주요 시험 항목 중 전압 변동률 계산에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은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단락 시험이 필수적이래요. 그 다음에 이 전동기설에 의해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가상적 2개의 회전자 중 정방향 회전하는 회전자 슬립이 S이면 역방향은 어떤 E-S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 1.8배이다. 이 전동기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여 기동 전압을 전전압의 3분의 2로 낮추어 기동하면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 T와 어떤 관계인가?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에 반비례하지 않나요? 비례하나요? 기동 토크는 비례하나 봐요. V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전부하 토크 1.8배니까 전부하 토크 T 1.8 곱하기 T 곱하기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곱이니까 9, 3, 3은 9 2는 4 해가지고 이거를 해보면 0.8T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자, 그 다음 변압기에 생기는 철순 중 와류소는 철신 규소 간판 두께와 어떤 관계인가요? 두께의 이승에 비례합니다. 두께의 이승에 비례. 그 다음에 57번 50Hz 12극 삼상 유도 전동기가 10HP HP 나오면 어떻게 746 이걸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외워야 돼. 746 외우세요.
전격 출력을 내고 있다.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그러면 회전자 동손이 350이고 회전자 입력은 회전자 동손과 전격 출력의 합이다. 그러면은 전격 출력이 얼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격 출력이죠. 이게 10 곱하기 746이니까 7460에다가 동손까지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회전자 입력은 7810이에요. 7810. 그러면은 S는 뭐예요? S는 슬립은 7810에다가 동손 다 더해준 거에다가 동손을 나누어주면 이게 0.045 다 더해준 거 7810 다 더해준 거에다가 동손을 이제 동손을 7810으로 나누어주면은 0.045가 나옵니다. 슬립 S가 0.045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회전수는 몇 RPM인가? 그러면은 NS는 구할 수가 있죠. 극수량 아니까. 그러면 NS는 극이 12극 분의 120 곱하기 50Hz 50은 500이에요. 그러면은 N은 얼마예요? N은 1-S 곱하기 500 NS가 500이니까 그럼 S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0.045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다 0.04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478이 나옵니다. 변압기의 건수를 n이라고 할 때 누설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는 어때요? 누설 리액턴스는 건수비 요거 우리 했었죠. A는 N2분의 N1 I는 반대라고 했죠. I1분의 I2는 루트 리액턴스가 뭐였죠? 리액턴스가 X인가요? X2분의 X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X1 그럼 이거랑 이 뒤에 붙은 숫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례하겠죠. 근데 얘는 루트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에 비례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같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용량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0번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에서 과대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과대일 때는 어떻게 하죠?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해야 됩니다. 과대 전류, 그러면 전압은 다이오드를 과전압에 할 때는 과전압은 직렬로 다이오드 직렬, 그 다음에 과전류일 때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